김민재 플러스 호날두 제친 손흥민. 발롱도르 7년 연속 수상. 큰 영광. 꿈나무들 모범될 것.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토트넘 호스퍼 주장 손흥민이 다시 한번 아시아 발롱도르를 수상하자 기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 스포츠 전문지 티탄저우바오 타이탄 스포츠는 17일 한국 시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 훈련장에서 2023 아시안 골든글로브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라고 보도했다. 손흥민이 들어 올린 상은 티탄저우바오에서 수여하는 아시안 골든글로브 어워즈다. 흔히 베스트 풋볼러인 아시아 혹은 아시아 발롱도르로 불린다. 티탄저우바오는 프랑스 매체 프랑스 풋볼에서 주관하는 상이자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인 발롱도르에서 차관해 아시아 골든글로브 어워즈를 창설했다. 아시안 골든글로브 어워즈의 대상은 아시아 축구연맹 AFC에 한정된다. AFC 국가 소속이거나 AFC에 소속된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아시안 골든글로브 어워즈를 수상할 자격을 갖는다. 손흥민은 이미 지난 1월에 2023 아시안 골드글로브 어워즈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같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동료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활약 중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알나스르를 제치고 수상에 성공했다. 당시 손흥민 소속팀 토트넘은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 김민재와 호날두를 제치고 아시아 최고의 축구선수로 선정됐다 라고 발표했다. 이어 아시아 최고의 선수 또는 아시아에서 뛰는 선수에게 수여되는 상에서 손흥민은 22.9%의 득표율로 7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라며 김민재가 19.54%로 2위를 차지했고 호날두가 17.06%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손흥민은 2014,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년에 우승을 차지했으며 2016년에는 3위를 기록했다 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아시아 최고 선수로 선정된 손흥민은 2015년 2년 연속으로 상을 받았다. 2016년에는 당시 레스터시티의 동화 같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함께한 오카자키 신지, 일본가 1위로 선정됐다. 하지만 2017년부터 7년 연속 아시아 최고의 선수는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이 7년 연속 아시아 최고 선수로 등극한 가운데 수상자로 선정된 지 약 4개월 지나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매체에 따르면 토트넘 훈련장에서 트로피를 손에 든 손흥민은 2023년 아시아 최고의 축구선수로 인정받는 건 나와 우리 가족에게 큰 영광이자 매우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라며 이 상을 다시 받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 라며 소감을 드러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아시아 전역의 모든 축구 꿈나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며 지금까지 놀라운 여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나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라고 전했다. 손흥민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축구 스타이다. 그는 지난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후 꾸준한 활약을 펼치면서 구단과 프리미어리그 전설 중 한 명이 됐다. 손흥민은 지난 2021에서 22시즌 리그에서 23골을 터뜨리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게 주어지는 골든부츠를 수상했다. 아시아 선수가 세계 최고의 프로리그 중 하나인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건 손흥민이 처음이다. 지난 시즌엔 안화 골절과 스포츠 탈장으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손흥민은 2023에서 24시즌을 앞두고 클럽 주장으로 선임되더니 뛰어난 실력과 리더십으로 경기장 안팎에서 팀을 이끌고 있다. 올 시즌 손흥민은 리그에서 17골 9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 내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손흥민 활약에 힘입어 지난 시즌 8위였던 토트넘은 현재 5위에 올라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UEFA 유로파리그 출전을 목전에 뒀다.
이번 시즌의 손흥민은 토트넘 통산 400경기 출전, 클럽 통산 160호 골, 프리미어리그 통산 300경기 출전 등을 달성하면서 명실상부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중 한 명으로 등극했다. 손흥민은 오는 20일 오전 0시 영국 셰필드에 위치한 브라몰 레인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를 끝으로 시즌을 마무리한다. 현재 손흥민은 대기록까지 도움 1개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최종전에서 도움을 올리며 손흥민은 리그 두 자릿수 도움을 달성해 통산 세 번째 프리미어리그 10에서 19를 달성하게 된다. 그는 지난 2019에서 2020 시즌 11골 10도움과 2020에서 2021 시즌 17골 10도움의 리그에서 득점과 도움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10골 마이너스 10도움을 3번 이상 성공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통틀어도 많지 않다. 이를 3번 기록한 선수 중 현역은 리버풀의 에이스 모하메드 살라가 유일하고, 과거 첼시의 간판 스트라이커였던 디디에 드로그바가 이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 에릭 칸토나와 첼시의 레전드 프랭크 램파드가 4번, 웨인 루니가 총 5차례 10골 10도움을 기록했다. 아시아 발롱도르라 불리는 아시안 골든 글로브 어워즈 트로피를 전달받은 손흥민은 좋은 기운을 받아 시즌 최종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초대형 이적도 성사되나 레알 마드리드 깜짝 은퇴, 크로스 대체자 벌써 찾았다. 세계적인 미드필더 토니 크로스 34 레알 마드리드가 은퇴를 선언했다. 이번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최우수 선수 MVP 플로리안 비르츠 21 레버쿠젠을 향한 레알 마드리드의 러브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크로스는 21일 한국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정점에서 커리어를 마치고 싶었다. 적절한 타이밍에 스스로 은퇴를 결정하게 돼 기쁘고 자랑스럽다. 이어 은퇴를 선언했다. 레알 마드리드 구단도 홈페이지를 통해 크로스가 올여름 2024 유럽 축구연맹 UEFA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24를 끝으로 선수 생활을 끝낸다. 며 크로스의 은퇴를 공식화했다. 크로스는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 임대를 거쳐 지난 2014에서 15시즌부터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핵심 미드필더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우승 4회,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우승 4회 등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품었다. 독일 국가대표로도 3차례 월드컵 무대에 나서 2014년 브라질 대회 당시 독일의 우승을 이끈 주역이기도 했다. 이번 시즌 역시 프리메라리가 32경기, 선발 23경기에 출전, 1골 8도움을 기록하며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을 이끌었다. 8개의 어시스트는 팀 내 최다 기록이다. 앞서 계약을 연장할 거란 현지 보도도 나왔는데, 크로스는 자신의 뜻대로 커리어 정점에서 스스로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 자연스레 레알 마드리드가 크로스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 그러나 현지에선 이미 레알 마드리드가 대체자를 찾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이번 시즌 레버쿠젠의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을 이끌며 MVP까지 품은 비르츠다. 레알 마드리드가 비르츠 영입을 추진 중이라는 건 이미 스페인 마르카, 영국 풋볼 트랜스퍼스 등 현지 매체들을 통해 전해졌다. 올여름 킬리안 음바페, 파리 생제르맹 영입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내년 여름에는 비르츠라는 또 다른 초대형 영입을 이뤄내 전력을 보강할 계획을 세웠다는 현지 보도가 잇따른 바 있다. 여기에 크로스의 은퇴는 레알 마드리드가 비르츠 영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란 전망도 나왔다. 독일 매체 빌트는 레알 마드리드는 비르츠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레알 마드리드는 비르츠를 크로스의 완벽한 대체자로 평가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앞서 스페인 매체들이 올여름이 아닌 내년 여름을 비르츠의 영입 시기로 내다볼 정도로 당장 영입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비르츠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만 11골 11도움을 기록하는 등 차비 알론소 감독 체제의 에이스로 활약했고, 다음 시즌에는 알론소 감독과 함께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려 1억 1천만 유로, 약 1628억 원. 시즌이 끝난 뒤엔 더욱 폭등할 그의 시장 가치도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다만 음바페를 자유계약으로 품는 만큼 이적료 손실이 크지 않은 데다 당장 크로스가 다음 시즌부터 팀에 없는 만큼 비르츠 영입에 보다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적어도 음바페 영입을 사실상 확정한 레알 마드리드의 다음 목표가 비르츠라는 점은 이제 기정사실이 된 분위기다. 3. 민재 이제 안녕. 오른쪽 화살표 해고된 투엘. 방 빼는 장면, 포착, 모든 상자 다 실었다. 투엘 감독은 이날 아침 사무실로 향해 사무실을 정리했다. 전기자동차를 몰고 훈련장 반대편 입구로 향했으며 관리팀 직원이 문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 프로팀 보안 책임자 마키에 야기엘리츠가 투엘 감독을 도왔다. 모든 상자는 그의 사무실에서 나와 뒷좌석과 트렁크에 실렸다. 바이에른 직원이 투엘의 차를 운전해 선수, 코치, 수뇌부가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오면서 투엘의 바이에른 생활이 막을 내렸다. 앞서 투엘 감독은 지난 19일 미넨 소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시즌 종료 비밀 파티에서 작별을 고했다. 막스 에베를 단장이 붉은색과 흰색이 조합된 꽃다발과 그의 사진이 담긴 콜라주, 그의 사인이 담긴 유니폼을 선물했다. 크리스토프 프라운트 스포츠 디렉터는 작별 인사를 전하며 몇 마디 칭찬을 건넸다. 이 식사 자리는 4시간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투엘은 이 자리에서 프라운트 스포츠 디렉터 및 아르노 미셸 부회장과 가장 오래 머물렀으며 울리 헤네스 명예회장 등은 미리 자리를 떴다. 앞서 투엘과 바이에른은 앞서 지난 2월 성적 부진을 이유로 2025년 6월까지였던 계약을 2024년 6월에 조기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투엘이 선수단의 신임을 토대로 바이에른과 결별을 파기하고 연임할 거란 보도가 잇따랐으나 결국 팀과 감독 양자 간 계약 기간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바이에른은 지난 시즌 중도 부임한 투엘 체제에서 2022-2023 분데스리가 역전 우승을 차지하며 웃었지만 이듬 시즌에서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어떤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하면서 무관으로 마무리했다. 투엘은 2023-2024 독일 분데스리가 최종 34라운드 호펜하임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자회견이 바이에른 감독으로서 하는 마지막 기자회견이라며 잔류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에 2월에 내린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라고 전했다.